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술 교수의 오늘은 NX 모델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할 과제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의 1-2번 과제를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모델링은 NX 12 버전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뉴에서 인서트에 스케치 인 타스크 인바이러먼트로 스케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은 XY 플레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 X축의 벡터는 이쪽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스케치 오리진의 위치는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과제에서는 유즈 워크 파트 오리진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트의 원점과 동일한 위치로 스케치의 원점을 잡아주시는 것도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데이텀 코디네이트를 하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간단한 과제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깊이 있게 모델링을 하는 경우나 많은 모디파이가 필요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그래서 데이텀 코디네이트는 우리가 항상 숨겨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렉탱글의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좌우의 크기는 7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 크기는 6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크기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포지션을 결정을 해본다면, 자, 이쪽에서 Y축까지의 거리는 35로 도면에 부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서 밑변까지의 거리도 4, 10, 21 이렇게 세 개의 치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암산으로 더해주셔도 되고요. 35죠. 또는 4 더하기 10 더하기 21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하셔도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 결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윤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 그 다음에 아크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자, 그리고 수직선, 자, 이렇게 사선이 나오고 또 수평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 그 다음에 아크로 변경. 자, 이게 프로파일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수직선이 하나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직 구속이 자동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볼을 보여주는데, 이런 자동 구속, 오토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자동 구속을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동 구속이 장점도 되지만은 때로는 불편함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Alt 키를 활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선. 자, 필렛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코너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되도록이면 스케치에서는 필렛이나 챔퍼를 안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평선 다시 이렇게 자, 아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자, 수평선, 자, 수직선, 그 다음에 아크로 또 바꿔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평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수평선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자,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이 스케치는 도면을 보고 그리신다면 되도록이면 그 도면의 구성과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도면의 비율과 비슷하게 그려주시는 게 나중에 구속 조건이나 치수를 부여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비슷하게 최대한 엇비슷하게라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는 치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아크는요, 15파이네요. 자, 이 아크의 크기를 제가 15파이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15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아크도 줘야겠네요. 이쪽 아크도 15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8파이네요. 근데 지름으로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뭐 그냥 8 곱하기 2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16이라고 직접 부여하셔도 되고. 자, 이쪽은 좌우의 크기가 14니까 결국은 지름이 14파이죠. 지름이 14. 자, 여기까지 하니까 우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네요. 이 거리는 63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63.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4로 나와 있네요. 4. 아, 죄송합니다. 4가 아니네요. 3이네요. 3.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니죠.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10. 자,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하니까 얘를 이렇게 원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줬고요. 자, 여기 길이가 있네요. 여기 길이는 4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다.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죠. 이 거리는 11이에요. 11.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아크의 중심이 여기 있는 라인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중심은 여기 있는 라인과 일치해요. 자, 그래서 중심점을 찍고 라인을 선택해서 포인트 온 커브로 곡선상의 점이라는 구속 조건을 부여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선과 포인트 온 커브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자, 그럼 이쪽은 완전 구속이 됐네요. 자, 이제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쪽으로. 자, 우선 먼저 해주실 게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어떤 관계죠? 콜리니어죠. 콜리니어. 동일한 직선상이다. 동일한 축선상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크의 중심점에서 여기 라인까지 또는 이 라인까지로 부여하셔도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수직선 같은 선상이니까. 자,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3.5예요. 3.5.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점이 여기 있는 중심점과 거리가 나와 있죠. 이 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직선하고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와 이 직선과의 거리로 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거는 이 점이 이 라인 선상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확인이 되신 상태에서 그 구속 조건이 확인이 되신 상태에서 부여하셔야겠죠. 자, 여기 점에서 여기 라인까지 거리가 21로 나와 있습니다. 자, 봤더니 아닌 줄 알았더니 여기 선이 수평선이 아니었네요. 자, 이 선을 수평선으로 호리존탈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됐으니까 자, 이제 이쪽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라인까지의 거리가 7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의 수평거리는 7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7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좀 줘보도록 할게요. 중심점에서 여기 아까의 중심점에서 여기 있는 수평선까지 이 간격은 6이 되겠네요. 6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에서 여기 선까지의 거리를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14파이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버 콘스트레인 알람이 뜰 거예요. 자, 보시면 아니네요. 제가 무언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수직선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이 수직선이라는 구속 조건이 있다면
싶다면, 그렇죠. 이렇게 오버 컨스트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도면과 일치하고 싶다면 사실상 여기 있는 이 14파이라는 이 지름값을 부여하지 않는 게 더 나으시고요. 만약에 지름값을 넣으셨다면 여기 있는 수평거리를 부여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선의 수평거리는 7입니다. 7이고 여기 있는 라인과 여기 있는 라인이 똑같이 콜리니어죠.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이 선의 거리가 있네요. 이 선, 여기 있는 이 수직선, 이 수직선이 2예요. 2. 자, 그래서 이 수직선은 거리가 2다. 2로 부여를 했습니다. 자, 뭐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별 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한번 먼저 주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거리는 63이에요. 63.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35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심점의 위치는 동일하게 10이네요. 10. 여기 있는 거리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여를 하셔도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10이라고 부여하셔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클래식하게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부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11로 나왔죠. 10으로. 자, 여기도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을 좀 이렇게 옮겨 줄게요.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중심은 이 라인과 포인트 온 커브, 여기 있는 중심은 여기 있는 라인과 포인트 온 커브.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자, 완전 구속이 완전히 끝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포켓부가 있는데 이 포켓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필렛 처리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만큼 그리시고 또 이만큼 오시고요. 자, 여기서 아크죠. 아크로 바뀌었고 수직선이 살짝 나옵니다. 자, 수직선이 살짝 나오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아크. 정말 편하죠, 이거는. 이렇게 프로파일의 기능이 정말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수직선. 자, 여기서 수평선. 자, 여기 코너의 필렛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얘는 당연히 수직선이겠죠. 이 라인은 수직선이고요. 자, 이 선도 수직선으로 컨스트레인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도 수직선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치수를 줄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4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이네요. 11.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센터가 이 아크의 센터가 Y축의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X축에서 여기에 있는 아크의 거리는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이 아크는 반경이 5.5니까 5.5 곱하기 2로 지름을 부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Y축에서 여기 있는 수직선까지의 거리가 16.5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는 15가 되겠습니다. 15. 자, 거의 다 끝나가죠.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보시면 별다른 조건이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은 콜리니어다. 이렇게 부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크의 위치는 여기 있는 아크와 이 아크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 점은 이 라인과 포인터 커브다. 이렇게 부여하셔도 되고요.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10이라는 치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심점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10이다. 이렇게 주셔도 무방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홀이라는 기능을 쓰셔도 되고, 간단한 구멍이니까 그냥 서클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이 서클은 Y축의 포인터 커브, 서클은 X축의 포인터 커브다 하고, 자, 지름이 몇이죠? 8이네요. 8. 8로 부여를 하셔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가 마무리가 됐고요. 코디네이트를 다시 쇼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델링을 하는데요. 자, 간단하죠?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먼저 실행을 시켜서, 자, 항상 커브 룰은 커넥티드 커브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탑 앳 인터섹션이라는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놔야 된다.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외곽에 있는 사각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 값은 도면에 보시면 몇일까요? 기본적으로 21에서 5mm를 빼니까 16이 되겠네요. 16인데 분리는 넌을 하셔야겠죠. 이게 첫 번째 모델링이기 때문에 넌을 하시는데, 이 방향성을 물론 이렇게 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 사각형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에 한해서는 적어도 리버스 디렉션을 주셔서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케치가 위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 높이는 밑으로 주시는 게 좀 더 모델링에서 유리하세요. 적어도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곽에 윤곽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선택하면 알아서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이 높이는 몇인가요? 외곽 윤곽은 높이가 5네요. 자, 5로 바꿔주시고 디스턴스를, 분리는 이제 여기에서 넌이 아니라 유나이트로 바꾸셔야겠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었던 이 육면체와 하나의 모델링으로, 하나의 솔리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넌으로 해버리시면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독립적인 솔리드 모델링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유나이트로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모델링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는 포켓불을 빼내야 되죠. 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켓불을 해보려면 포켓에 있는 스케치가 보여야 되는, 지금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주얼 컨트롤을 바꾸실 수 있어요. 렌더링 스타일이죠. 또는 이 기능을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툴바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렌더링 스타일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런 백그라운드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보통 이 밑에 거를 선택하시면 되죠. 와이어프레임 위드 딤 엣지, 그리고 다 끝나면 여기 쉐이디드 위드 엣지, 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시면 쓰면 되는데, 사실 이 기능보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스태틱 와이어프레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빠른
메뉴는 메뉴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고 우선 쓰는 방법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밑으로 내리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놔주시면 이렇게 렌더링 스타일이 바뀌어요. 뭐 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하죠. 희끗희끗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면 스태틱 와이어프레임 렌더링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익스트루드 다시 실행해서 자 여기 있는 외곽에 이 내부의 포켓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포켓부가 위쪽으로 쭉 돌출이 되면서 서브트랙트 빼기가 돼야 되는데 분리는 이제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바꾸게 되죠. 바꾸면 어디서 뺄 거냐? 셀렉트 바디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바디에서 뺄 거다 하고 알아서 셀렉션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거 다시 쉐이디드로 바꿀게요. 바꾸면 이거 빠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케치면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높이가 도면에서는 4인데 어떻게 되죠? 5mm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1mm를 위쪽으로 올려서 빼야 됩니다. 즉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값이 다르죠. 이 외곽과 이 부분의 깊이가 다릅니다. 도면을 보시면.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빼버리면 깊이가 같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1mm를 보상해주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스타트 리미트 스타트 부분에 디스턴스를 1mm를 위쪽으로 상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신다면 이렇게 이게 스타트 리미트죠. 이거를 제로에서 1mm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시작하면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mm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 밖으로 나간 부분은 크게 뭐 얼마든지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트는 위로 1mm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더 깊이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이라면 스케치 면에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1mm를 고의적으로 엘리베이션을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현재 위치가 1mm가 올라간 상태에서 위쪽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총 5mm에서 4mm만 서브트랙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OK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켓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구멍이 하나 뽕 뚫려야죠. 자, 스케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으로 스케치를 가운데 구멍이 있죠.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서 이 원을 선택해서 자, 얘는 아래 방향으로 돌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리버스 디렉션 눌러 주시고요. 자, 이 구멍은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가 스타트가 0에서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구멍이 이 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그리고 바깥 부분을 이렇게 쭉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관통이기 때문에 굳이 엔드 리미트를 밸류로 안 주시고 스루 올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서 관통이 되죠.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나는 뭐 상관없다. 밸류로 해서 적당히 값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오케이. 자 비주얼을 다시 바꿔보면 자 아이고 구멍이 안 뚫렸네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면 이거네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여기 1mm를 위로 올려놓고 뺐죠. 결론은 이 구멍도 여기 위에서부터 뚫려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가 1mm가 위에 올라간 상태. 아이고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이렇게 끌어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시면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 방향으로 뚫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스케치는 좀 귀찮으니까 하이드로 숨겨놓고요. 자 이제 필렛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엣지 블렌드죠. 엣지 블렌드 해서 대표적으로 필렛이 몇일까요? 뭐 6이 있네요. 우선 6을 한번 해볼까요?
6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우스를 6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6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도 필렛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의 값이 2인 것 같습니다. 도면에 보니까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은 R은 R2다. 그래서 R 값을 2로, 레디우스를 2로 바꾸시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렇게 주시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모서리들,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어디가 안 된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없네요.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